믿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죽음을 선고받은 6살 공주가 지구 반대편 낯선 나라에서 다시 눈을 떴다는 사실을, 그것도 단 한 번의 수술로요. 카타르 왕실의 화려한 궁전에서도 해결 못한 일, 그리고 한 어머니의 마지막 선택, 누구도 말리지 못한 그 여정의 끝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의 골목에서 마주한 건 차가운 병원이 아닌 사람들의 따뜻한 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료기술의 승리가 아닙니다. 정의라는 말조차 알지 못했던 왕비가 사람의 나라라며 울먹인 순간, 우리는 그 따뜻한 변화가 한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이야기가 어땠는지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르에 사는 누라입니다. 한국은 제 인생에서 모국보다 더 소중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한국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가라앉은 오후의 기운이 호수처럼 고요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비추는 왕실 거실은 화려함 그 자체였지만 누라 알라힘의 마음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있는 파티마의 작은 몸은 평소보다 따뜻했죠. 의사의 진단 결과가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장 판막 손상이 심각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6달 길어야 1년이 전부입니다. 누라는 파티마의 갈색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느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6살 생일을 겨우 지난 딸이 그렇게 짧은 생을 살아야 한다니. 이건 신의 뜻일까? 아니면 세상의 잔혹한 장난일까 생각했죠. 엄마, 가슴이 아파요. 파티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누라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고 숨이 막히는 듯한 공포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딸 앞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야 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내 사랑. 엄마가 꼭 방법을 찾을 테니까. 그날 밤 누라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파티마의 상태를 치료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미국, 독일, 영국, 그리고 뜻밖에도 한국이라는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심장센터의 보고서는 놀라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공률과 혁신적인 수술 기법을 자랑하는 그곳은 파티마의 상태와 같은 난치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누라는 남편 자하라, 왕세자에게 한국행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예상대로 그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한국, 말도 안 되는 소리. 자하라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그곳은 제대로 된 의료 체계조차 없는 나라야. 우리 왕실의 아이를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어. 누라는 서울대병원의 보고서를 보여주려 했지만 자하라는 듣지 않았어요. 미국이나 스위스의 병원이 좋아. 거기에 최고의 의사들이 있어. 그러나 누라가 확인한 바로는 미국이나 유럽의 병원들조차 파티마의 특수한 심장 상태를 치료할 확률이 매우 낮았습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비슷한 사례에서 놀라운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었죠.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누라가 말했습니다. 최고의 의사들이 이미 포기한 상태예요. 한국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자하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좋은 의사들이 있어. 더구나 왕실 여성이 혼자 외국으로 나가는 것은 규율에 어긋나. 그건 불가능해. 누라는 파티마의 방으로 돌아와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보았어요. 작고 창백한 얼굴, 고요히 오르내리는 가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손상된 심장. 이대로 운명에 맡길 수는 없었습니다. 누라의 마음속에는 결심이 굳어졌어요. 왕실의 규율이든 남편의 반대든 상관없었습니다. 파티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것이었습니다. 한국행은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선택이 아닌 마지막 희망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제출된 한국 의료진의 상세한 치료 계획서는 누라의 결심을 더욱 굳게 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파티마, 엄마가 꼭 너를 살릴 거야. 약속할게.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누라는 침실 창가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녀는 남편 자하라를 설득하려 노력했지만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자하라는 왕실 근위대에게 누라와 파티마의 외출을 감시하라는 명령을 내렸죠. 이건 너무하잖아요. 누라는 자하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딸의 생명이 위태로운데 당신은 자존심만 생각하고 있어요.
자하라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어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야. 왕실의 체면과 권위의 문제지. 내가 이미 최고의 의사들을 초청했어. 그들이 해결해 줄 거야. 하지만 누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초청된 의사들도 파티마의 심장 상태를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것을요. 시간은 점점 흘러가고 있었어요. 파티마의 상태는 나날이 악화되었고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누라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그날 밤 누라는 자신의 보석함을 열었어요. 결혼 선물로 받은 다이아몬드와 루비, 에메랄드가 가득했습니다. 이것들을 팔면 한국에서 몇 개월은 생활할 수 있을 테죠. 그녀는 친구 라일라에게 비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라일라, 도움이 필요해요. 파티마를 데리고 떠나야 해요. 메시지를 보내는 누라의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라일라의 답장은 신속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이 항공편을 준비할 수 있어요. 11시에 북쪽 정원에서 만나요. 누라는 조용히 파티마의 방으로 가서 딸을 깨웠어요. 사랑하는 딸아, 우리 특별한 여행을 떠날 거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알았지? 파티마는 졸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라는 서둘러 필요한 물건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어요. 약 몇 벌의 옷, 그리고 파티마가 좋아하는 인형 하나.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누라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죠. 파티마를 살리는 것. 누라는 파티마와 함께 북쪽 정원을 통해 몰래 빠져나왔어요. 담장 근처에서 라일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누라에게 여권과 티켓을 건넸죠. 인천행 비행기가 오전 3시에 출발해요. 지금 서둘러야 해요. 라일라가 말했습니다. 누라는 라일라를 꼭 안았어요. 고마워, 내 친구.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공항으로 가는 길은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누라는 매 순간 자하라의 경호원들이 그들을 발견할까 두려웠어요. 하지만 라일라의 계획은 완벽했습니다. 그들은 직원 전용 출입구를 통해 공항 내부로 들어갔고 보안 검색대를 우회했죠. 누라는 얼굴을 가리는 히잡을 더 단단히 고쳤었어요. 비행기에 오르자마자 누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하라가 그들의 도주를 알게 되면 즉시 항공편을 차단할 테니 이륙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었어요. 파티마는 창가 자리에 앉아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파티마가 물었어요. 누라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기적이 있는 나라로 가는 거야. 그곳에서 내 심장이 다시 건강해질 거야. 인천국제공항의 도착 게이트를 빠져나오던 순간 누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12시간이 넘는 비행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공항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파티마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죠. 엄마, 여기 사람들 눈이 우리랑 달라요. 파티마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누라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우리는 아주 멀리 왔단다. 이곳은 한국이라는 나라야. 내 심장을 고쳐줄 의사 선생님이 있는 곳이지.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며 누라는 긴장했습니다. 자하라가 이미 그들의 도주를 알아차리고 국제 수배를 내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입국 심사관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입국을 허가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공기가 그들을 맞이했어요. 하늘에서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파티마는 생애 처음 보는 눈에 환호성을 질렀죠. 엄마, 하늘에서 하얀 꽃잎이 내려와요. 이게 뭐예요? 파티마가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눈이라고 해, 사랑하는 딸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지. 누라가 설명했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차를 잡았습니다. 택시 기사는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백미러로 누라와 파티마를 흘깃 보더니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누라는 주소를 보여주었어요. 서울대학교병원 근처 고시원이요. 택시기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치료받으러 오셨군요. 우리 병원. 정말 좋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누라는 놀랐어요. 택시기사의 자부심 어린 말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왔어요. 딸이 심장 수술이 필요해서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파티마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우리 의사들이 잘 고쳐줄 겁니다. 한국 의사들은 세계 최고니까요.
서울 도심으로 들어서는 동안 누라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에 놀랐어요. 높은 건물들과 밝은 불빛, 질서정연한 도로, 모든 것이 카타르와는 달랐습니다. 눈이 내리는 도시는 마치 동화책에서 본 장면 같았죠. 고시원에 도착했을 때 주인 아주머니가 문에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방은 준비해놨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따뜻한 마음씨가 느껴졌어요. 방은 작았지만 깨끗했어요. 누라는 왕실의 호화로운 생활에 익숙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파티마의 치료만이 중요했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한서진 교수와의 약속 시간이 다가오자 누라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이 의사가 정말 파티마를 살릴 수 있을까? 그녀의 모든 희망은 이 만남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예상보다 젊은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누라와 파티마를 맞이했습니다. 멀리서 오셨군요. 파티마의 상태는 미리 자료를 통해 살펴봤어요. 걱정 마세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할 겁니다. 누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희망의 말이었습니다. 한서진 교수와의 첫 만남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파티마의 심장 상태를 설명하고 수술 계획을 세웠어요. 첫날 밤, 누라는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끼며 잠에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죠. 한밤중, 파티마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에 누라는 잠에서 깨어났어요. 파티마의 이마는 뜨거웠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며 울고 있었어요.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요. 숨쉬기 힘들어요. 파티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라는 다급히 고시원 주인을 깨웠어요. 도와주세요. 제 딸이 아파요. 이복자 할머니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하자마자 즉시 행동했어요. 구급차 부를게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이복자 할머니는 외투를 걸치며 말했습니다. 같이 갈게요. 통역해드릴게요. 응급실로 향하는 길은 누라의 인생에서 가장 길게 느껴졌어요. 파티마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누라는 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죠. 제발, 알라여, 제 딸을 살려주세요. 서울 대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자 의료진이 빠르게 파티마를 맞이했어요. 이복자 할머니는 의사들에게 상태를 설명했고 한서진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한 교수님이 퇴근하셨대요. 하지만 바로 오신대요. 이복자 할머니가 누라에게 전했어요. 누라는 놀랐습니다. 퇴근한 의사가 밤중에 다시 병원으로 온다니. 카타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이것이 한국 의료 시스템의 특별함이었을까요? 의사들은 파티마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 모니터를 연결했습니다. 누라는 불안한 눈으로 모니터의 수치를 바라보았어요. 의사들의 긴장된 표정으로 상황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30분 후 한서진 교수가 응급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집에서 온 듯했지만 얼굴에는 전문적인 집중력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파티마의 상태가 어떤가요? 한서진 교수가 물었어요. 심장 부정맥이 심각합니다. 판막 문제로 인한 심부전 증상이 보여요. 의사가 답했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파티마를 살펴본 후 누라에게 다가왔어요. 파티마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내일 수술을 계획했지만 지금 바로 해야 할 것 같아요. 누라의 다리가 풀려 의자에 앉았습니다. 제 딸 살 수 있을까요? 한서진 교수는 누라의 손을 잡았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팀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파티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수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누라는 병원 예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왕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왔지만 지금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었죠. 수술실 앞 대기실은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은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누라는 손에 든 기도용 염주를 꼭 쥐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죠. 파티마가 수술실로 들어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어요. 이복자 할머니는 누라의 곁을 지키며 가끔 물이나 차를 건네주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따뜻한 손길은 누라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가족도 남편도 없는 이국 땅에서 이 낯선 할머니가 보여주는 인간미는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수술이 오래 걸리는 건 좋은 거예요. 이복자 할머니가 번역 앱을 통해 말했어요. 한서진 교수님은 최고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새벽 4시 수술실에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긴장되어 있었어요. 파티마의 상태가 위급해졌습니다. 심정지가 발생했고 대출혈 상황이에요. 교수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누라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천천히 바닥으로 미끄러져 내렸어요. 이복자 할머니가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 어떤 위로도 닿지 않았습니다. 알라여, 제발. 누라의 입술이 속삭였어요. 이제 그녀에게는 기도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고 병원은 다시 분주해졌어요. 수술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8시간, 그리고 마침내 9시간이 지났을 때 수술실 문이 열렸어요. 한서진 교수가 피곤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수술복은 땀과 혈흔으로 얼룩져 있었어요. 누라는 심장이 멎는 느낌으로 한서진 교수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보았어요. 작고 지친 미소였지만 분명한 미소였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한서진 교수가 말했어요. 파티마의 심장 판막을 복구했어요. 힘든 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정되었습니다. 누라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깊은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한서진 교수의 손을 붙잡고 키스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딸을 살려주셔서. 누라의 말은 울음에 섞여 끊어졌어요. 한서진 교수는 누라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파티마는 정말 강한 아이예요. 수술 중에 심장이 멈췄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의지가 그녀를 살린 거예요. 파티마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누라는 유리창 너머로 딸을 바라보았어요. 작은 몸에 연결된 여러 기계와 선들. 하지만 그 모든 것 너머로 파티마의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누라가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왕비 누라 알라힘님, 전화 통화 요청이 있습니다. 누라는 놀랐습니다. 누가 그녀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까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누라, 전화기 너머로 자하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어요. 자하라, 누라의 손이 떨렸습니다. 파티마의 수술이 성공했다고 들었어. 내가 잘못 생각했어. 딸을 살려줘서 고마워. 파티마의 회복은 의사들의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수술 후 3일째 되는 날, 그녀는 의식을 되찾았어요. 창백했던 얼굴에 조금씩 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누라는 딸의 회복을 지켜보며 매일 알라에게 감사 기도를 드렸죠. 엄마, 목말라요. 파티마가 처음으로 한 말은 단순했지만 누라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녀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키스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이제 다 괜찮을 거야. 누라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회복실로 옮겨진 파티마는 매일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매일 아침 회진을 돌며 파티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녀는 늘 미소를 지으며 파티마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우리 파티마가 정말 용감하네요. 심장이 이제 아주 튼튼해졌어요. 한서진 교수는 청진기로 파티마의 가슴을 들으며 말했어요. 파티마는 병원 생활이 지루할 법도 했지만 의외로 잘 적응해 나갔습니다. 간호사들은 그녀에게 한국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소아병동의 다른 아이들과도 금세 친해졌죠. 언어는 달랐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어디서나 같았어요. 수술 후 일주일째 되는 날, 간호사가 미역국이 담긴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한국에서는 회복 중인 환자에게 미역국을 먹여요. 특히 산모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지만 회복에 좋답니다. 파티마는 처음 보는 검은 미역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어요. 조심스레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엄마, 맛있어요. 더 먹고 싶어요. 파티마가 활기차게 말했어요. 누라도 용기를 내어 미역국을 맛보았습니다. 바다 향이 가득한 깊은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카타르의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상하게 위로가 되는 맛이었습니다. 병원 식당에서는 매일 다양한 한국 음식이 제공되었어요. 누라는 처음에는 낯선 음식들을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점차 한국 음식의 맛에 매료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김치의 매콤한 맛은 처음에는 도전적이었지만 곧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 되었죠. 고시원에서 병원으로 오가는 길에 누라는 종종 이복자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들렀습니다. 활기 넘치는 시장의 풍경.
친절한 상인들, 다양한 음식들, 모든 것이 그녀에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이복자 할머니는 누라에게 한국 생활의 작은 팁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김치찌개예요. 아이들이 아플 때 먹이면 좋아요. 이복자 할머니가 누라에게 따뜻한 국물을 건네주었죠. 파티마가 병원 생활을 하는 동안 누라와 이복자 할머니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여성 사이에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어요. 이복자 할머니는 자식들이 모두 외국에 나가 있어 혼자 고시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누라와 파티마는 마치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죠. 한국 사람들이 정말 친절해요. 누라가 어느 날 병실에서 한서진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왕비라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 대해주시니까 더 감사해요. 한서진 교수는 미소를 지었어요. 누라 씨, 한국에서는 모든 환자가 소중합니다. 특히 아이들은요. 병원 복도에 일본어로 된 뉴스 헤드라인이 붙어 있는 것을 본 건 파티마가 회복실에 있을 때였습니다. 누라는 일본어를 읽을 수 없었지만 사진 속에 자신과 파티마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녀는 놀라서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간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어요. 카타르 왕비가 딸의 치료를 위해 한국을 선택했다는 뉴스예요. 어제부터 외신에서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누라는 당혹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기며 조용히 치료를 받고 돌아갈 계획이었죠. 하지만 그녀의 신분이 외부에 알려진 모양이었어요. 병원 접수대에 가보니 이미 여러 나라의 기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병원 보안을 강화했습니다. 누구도 허락 없이 파티마를 만날 수 없어요. 한서진 교수가 누라에게 말했어요. 그날 오후 자하라로부터 또 전화가 왔습니다. 뉴스를 봤어.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니? 아직 모르겠어요. 누라가 대답했습니다. 파티마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자하라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럼 나도 가겠어. 내일 서울에 도착할 거야. 다음 날 자하라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공항에서부터 병원까지 엄격한 경호를 받으며 이동했어요. 파티마의 병실 앞에서 그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누라는 남편의 얼굴에서 불안과 기대, 그리고 후회가 뒤섞인 감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파티마는 아버지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빠. 자하라는 딸을 조심스럽게 안아주었어요. 그의 강인한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해. 내 작은 공주, 아빠가 더 빨리 오지 못해서. 그날 밤 자하라는 누라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 판단했어. 한국 의료진의 실력을 의심했던 건 나의 편견이었어. 내가 옳았어. 뉴스가 퍼지면서 전 세계 의료계에서 서울 대병원의 성공 사례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국제의료포럼에서는 한서진 교수팀의 혁신적인 수술 기법에 대한 발표를 요청했어요. 서울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의학저널에 논문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병원 게시판에는 전 세계에서 보내온 응원 메시지가 쌓여갔어요. 심장병을 앓고 있는 다른 아이들의 부모들도 카타르 왕비의 용기와 선택에 영감을 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자하라는 카타르 대사관을 통해 공식 성명을 발표했어요. 누라의 용기 있는 판단이 우리 가족을 살렸습니다. 그녀의 선택을 존중하며 대한민국 의료진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우리는 국제의료 협력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 발표 이후 카타르와 한국 정부 사이에 의료 협력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어요. 자하라는 카타르에 한국식 소아심장센터를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한서진 교수는 이 프로젝트의 자문의사로 초청받았죠. 누라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 달 전 그녀는 딸을 살리기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나라로 도망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선택은 단순히 한 아이의 생명을 구한 것을 넘어 두 나라 사이의 새로운 협력의 다리를 놓고 있었습니다. 누라, 내가 자랑스러워. 자하라가 말했어요. 내 용기가 파티마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할 길을 열었어. 하얀 눈이 내리는 서울의 겨울이 깊어갈 무렵 파티마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한서진 교수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파티마의 심장이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정기적인 검진은 필요하지만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가도 좋아요. 병원 로비에는 작은 파티가 열렸어요. 의사들과 간호사들, 파티마가 입원해 있는 동안 친구가 된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이복자 할머니는 직접 만든 떡 케이크를 가져왔고 소아병동의 아이들은 파티마를 위한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카타르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네요. 자하라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파티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아빠, 저 여기 있고 싶어요. 한국이 좋아요. 누라와 자하라는 놀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파티마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여기 친구들도 있고 한서진 선생님도 있어요. 그리고 이복자 할머니도요. 저 여기 학교 다니고 싶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자하라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나도 요즘 생각이 많았어. 한국과 카타르의 의료 협력 프로젝트가 진행되면 내가 자주 왕래해야 할 거야. 그리고 파티마의 정기 검진도 필요하고. 누라는 남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떨까요? 적어도 당분간은요. 자하라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어요. 가족이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파티마의 건강이 회복된 후 그들은 서울 근교에 작은 집을 마련했습니다. 창문에서는 한강이 보였고 봄이 오면 벚꽃이 피는 공원도 가까웠어요. 파티마는 국제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몇 개월 만에 간단한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죠. 이복자 할머니는 종종 그들의 집을 방문해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누라는 비빔밥과 불고기 만드는 법을 배웠고 김치를 담그는 법도 배웠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한서진 교수는 파티마의 정기 검진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파티마의 심장이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마지막 시술 하나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시술이 성공적으로 끝난 날 한서진 교수는 제안했습니다. 두 분이 원하신다면 파티마에게 이중 국적을 신청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이곳은 당신들의 나라이기도 하니까요. 그 말은 누라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그녀는 병원 옥상에서 파티마와 함께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그렇죠? 파티마가 물었어요. 누라는 딸을 품에 안았죠. 그래, 여기가 우리의 새로운 집이야. 처음에는 마지막 희망이라 생각했던 선택이 알고 보니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어 주었지.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속할 수 있는 곳, 우리가 사랑받고 행복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같은 별들이 카타르에서도 보였겠지만 이곳에서 보는 별들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정확히 몰랐지만이 모든 기적을 가능하게 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창문을 닫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시작이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누라와 파티마에게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